좋은 리모델링, 꼭 트렌드를 따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실용성과 디자인적 취향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로 시공 완성도까지 높일 수 있어야겠죠. 경험 없이는 얻기 힘든 리모델링 지식, 김이사가 하나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될 곳은 목동 반지하 욕실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욕실 한 칸, 베란다 바닥, 그리고 주방 벽 타일의 직영공 사건이었고, 모든 자재는 집주인 사장님이 직접 전시장에 나와 선정, 구매하셨으며 철거부터 기구 시공까지 토탈로 진행하는 한일바스 이 실장님을 연결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집주인 사장님의 리모델링 컨셉은 가성비로 아주 명확했고, 보통 이런 직영공사의 경우 시공자의 시공 일정에 맞춰 자재 입고 요청을 하는데, 운반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장님이 직접 화물차를 끌고 창고에 오셔서 자재를 출고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자재를 직접 출고하는 편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개인 소비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발주 물량을 총 무게로 따지면 약 700kg에서 800kg 정도가 됐기 때문에 1톤 화물차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했고, 간혹 소량 타일 출고권의 경우 화물차가 아닌 일반 SUV 차량이나 승용차에 상차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타일은 한 박스에 20kg에서 30kg 정도로 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소량이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진은 제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본 현장은 가성비 위주의 공사 컨셉에 따라 기본 철거만 진행이 됐고, 별도의 방수 작업 없이 타일은 덧방 시공으로 진행됐습니다. 욕실 사이즈는 2100에 1500에 높이가 1800 정도로 일반적인 아파트 욕실 구조와는 좀 다르며 영화 속 기택 내 화장실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가장 아래 세대인 만큼 누수에 대한 부담이 한결 가벼운 상황이기도 하고, 공사의 완성도나 내구성보다는 당장의 비용 절감이 우선시됐기 때문에 건물의 연식과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최소한의 공정으로 리모델링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어차피 현장은 이 실장님이 함께 보고 진단했기 때문에 덧방 시공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욕실 타일은 200각 도기질 벽 타일과 같은 사이즈의 자기질 바닥 타일이 시공되어 있었고, 천장 역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타일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기구만 철거하는 기본 철거가 진행이 됐고, 천장을 제외한 나머지 벽과 바닥에만 덧방 타일 시공이 진행됐습니다. 선정된 타일은 300에 600각 도기질 수입 벽 타일과 300각 자기질 국산 바닥 타일이 시공이 됐으며, 각각 9박스 그리고 4박스가 출고됐습니다. 천장고가 2m가 넘는 일반적인 아파트 욕실이었다면 벽 타일은 약 13박스 정도가 필요했을 정도로 생각만큼 좁은 욕실은 아니었고, 바닥 타일 역시 보통의 경우라면 3박스 정도가 필요했겠지만 계단의 디딤판과 철판 시공 때문에 한 박스가 더 출고됐습니다. 벽 타일은 시공성과 실용성을 위해 300에 600각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수입 타일이라서 250에 400각 국산 타일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국산 타일에 비해서 약 2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큰 특색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디자인은 위아래 모두 비앙코 까라라로 깔끔하게 통일시켰고, 벽은 유광, 바닥은 무광 타일입니다. 비앙코 까라라 디자인의 타일은 그 수요의 기복이 상당히 적은 제품 중 하나로 특별히 유행을 탄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취향에만 맞으면 부담 없이 고를 수 있는 타일이고, 전시장에 오셔서 선택장에 빠졌을 때 내가 모르겠다 골라도 크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디자인의 타일입니다. 다만 다른 대리석 디자인의 타일들과 마찬가지로 단가가 저렴할수록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의도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저렴해 보이는 실내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기 역시 큰 비용을 들이진 않았습니다. 세면대는 바닥으로 빠지는 배수 트랩을 가릴 수 있도록 긴다리 세면대를 선택했고, 4인치 수전이 결합되는 저가형 원형 수입 세면대가 출고됐습니다. 안 그래도 긴다리 세면대는 보통 다리가 없는 반다리 세면대에 비해서 가격이 약 20% 정도 저렴한 데다가 저가형 수입 제품을 선택해서 약 40%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디자인도 크게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양변기는 세면대와 동일한 브랜드의 수입 제품으로 가장 저렴한 형태인 투피스 수로 노출형 제품이 있었지만, 수로가 가려진 투피스 치마형 제품을 선택하셨고, 위에 소개될 장과 거울 그리고 선반 등과 함께 오로지 가격만을 고려하지 않았던 품목들 중 하나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출고된 세면대와 양변기는 배관의 이동 없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제품만 교체됐고, 애초에 실용성이 세심하게 고려된 구조의 욕실이 아니기 때문에 두 제품 모두 그저 있을 법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양변기와 마찬가지로 장과 거울 역시 가격보다는 어느 정도 디자인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장은 가로폭 600mm짜리 상하단 플랩도어 장을 설치했고, 경우에 따라 비용은 600mm 기본장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하단 플랩장은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수납장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여백을 살려 답답함을 줄일 수가 있고 정말 독특한 타일을 시공해서 타일을 조금 더 드러내고자 할 때 설치하면 좋은 제품입니다. 컬러는 전체적인 욕실 컨셉에 맞춰 거울, 선반 등과 함께 화이트로 선정됐습니다. 거울은 원형 화이트 스트랩 제품으로 출고가 됐고 역시 가장 저렴한 타입의 민자 거울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민자 거울의 단가가 워낙 저렴해서 부담이 될 정도로 비용이 확 상승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야금야금 오르다 보면 어느덧 견적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본래 이 스트랩 거울은 설치 시 위쪽으로 약 20cm 정도의 공간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고가 낮은 이 반지하 욕실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려워 스트랩은 제외하고 거울만 설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 장과 거울의 설치 위치가 보기 좋도록 세심하게 계산된 비율로 설정된 것이 아니고 대충 갖다 붙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인 남성이 꼿꼿하게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정고가 낮아서 구조적으로 예쁘게 꾸미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참작해야 합니다. 이 욕실에는 세면대 위에 설치된 1200mm 화이트 무지주 선반과 모서리에 설치된 화이트 코너 선반, 이렇게 총 2가지의 선반이 출고됐습니다. 무지주 선반은 젠다이 조작 없이 벽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인조 대리석 선반으로 약 1200mm에서 1500mm 사이즈가 기본이며 재단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재단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현장에 설치된 무지주 선반도 별도의 재단 없이 설치됐지만 오른쪽 하단장에 가로막혀서 세면대 중앙에 맞춰 설치되지 못하고 왼쪽 코너 선반 쪽으로 좀 쏠리게 되면서 보기 좀 불편한 모양새가 돼버리고 뭐라 조금 아쉽습니다. 코너 선반 역시 전체적인 컨셉에 맞춰 화이트 인조 대리석 제품이 출고가 됐고 무지주 선반과 달리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물려든 물품들이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설치된 기구들이 다소 돌출되고 어긋나 있어서 보기 불편할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시공자의 역량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닌 단순 구조적 문제임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실은 구조상 욕조나 별도의 샤워 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수전은 일반적인 세면수전이 아닌 샤워기 헤드가 함께 달려있는 샤워기 겸용 세면수전이 출고됐습니다. 설치된 수전은 세면대의 기종에 맞춰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원홀 세면수전이 아닌 4인치 수전이며 본체에 달려있는 레버를 돌려서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샤워기 겸용 수전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욕조나 샤워 시설이 없는 욕실에서도 샤워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품으로 브랜드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동일 브랜드, 동일 세그먼트 내 일반 세면수전에 비해서 약 25% 정도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욕실 천장들이 욕실 리모델링 시 대부분 수분에 강한 SMC 천장재로 마감되는 것과는 달리 이 욕실은 애초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SMC 천장으로 변경되지 않고 기존의 타일 마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마감재와 골조 사이에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환풍기는 어쩔 수 없이 창문과 함께 측면 벽으로 빠져있고 조명 역시 천장에 매립이 불가합니다. 천장 마감은 기존의 무광 화이트 타일이 그대로 남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벽 타일과 바닥 타일은 이 화이트 톤으로 맞춰야 하는 제약이 있었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타일은 비앙코 까라라 디자인의 제품을 선정함으로써 큰 이질감 없이 무난하게 시공될 수 있었습니다. 환풍기 역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그대로 재사용했고 성능이 그리 좋은 환풍기는 아니지만 필요할 땐 창문을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액세서리는 수건거리와 휴지거리만 출고됐으며 여느 현장과 마찬가지로 비누대역 컵대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비누대역 컵대는 사용과 관리상의 이유로 다른 리모델링 현장에도 잘 출고되지 않는 추세이며 일반적으로 단가가 그리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 설령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용절감 효과를 크게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설치 여부는 단순히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된 수건거리는 널찍한 사각 디자인의 스테인리스 제품이 선정됐고 휴지거리는 덮개 상단을 스마트폰 거치대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두 제품 모두 시리즈 제품으로 비용을 조금 더 들이시면 같은 디자인의 브론즈, 무광 블랙, 그리고 무광 서스 제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액세서리 제품들의 포인트를 주려거든 선반이나 수전들도 같은 컬러나 질감의 제품들로 함께 맞추는 것을 추천하고 이런 제품들을 선택할 경우 각 품목들의 단가가 모두 올라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매립형 휴지거리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덧방 현장에서는 설치가 어려우며 올 철거 후 떠붙임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매립형 휴지거리를 시공하고 싶다면 타일 시공 전 시공자와 함께 미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가는 150각, 56각 한 개가 출고됐고 바닥 중앙이 아닌 세면대 쪽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한 배관에 맞게 설치됐습니다. 세면대 맞은편에 세탁가랑이 설치된 걸로 보아 향후 사용자에 따라 세탁기가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며 아마도 배관은 애초에 이를 고려해서 위치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닥 타일의 구배는 이 유가 위치를 기준으로 잡혀 있으며
세탁기 오수 역시 이 유가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겠지만 거동의 편의성 또는 미관상의 이유로 상단에 세탁 호스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겸용 유가를 설치하는 대신 그냥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오수가 바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청소 관리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양변기 밸브에 미니 스프레이건을 연결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애초에 이 욕실은 세면대에 달린 겸용 샤워기만으로도 구석구석 물이 닿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동 반지하 현장은 욕실 자재뿐만 아니라 주방 벽과 베란다 바닥에 시공된 베개 300각 고기질 유광 화이트 타일과 300각 자기질 타일이 추가로 출고됐고 타일 본드 4통, 압착 시멘트 2포, 백 시멘트 1포, 그리고 줄눈제 7봉 등의 부자재와 10mm 스텝 마감재 4개가 함께 출고됐습니다. 여기까지 목동에 위치한 반지하 세대의 욕실 리모델링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실용성과 디자인을 챙기려는 집주인 사장님의 의도가 잘 반영된 것 같고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에 조금만 신경을 써줬더라면 완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었겠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물론 비용 절약과 더불어 실용성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가 깊은 결과물이 나왔지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의 욕실일수록 자재 선정 단계에서부터 숙련자가 개입해 치밀하게 계산해서 자재를 발주해야 디테일을 살릴 확률 또한 덩달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욕심을 내고 싶은 분들은 직영공사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공사 역시 타일 철거나 방수 작업 없이 기본 철거 후 덧방 시공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인건비가 상승할 만한 여지는 없었으며 자재 비용은 욕실의 부분 그리고 부자재와 마감재까지 100만원 정도 들었고 원하셨다면 여기서 약 20%에서 30% 정도의 비용을 충분히 더 절감시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예산이 상당히 빠듯한 경우에도 시공자의 퀄리티에는 타협이 없어야 하고 자재의 그레이드를 낮추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퀄리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같은 그레이드 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실사용자의 필요와 취향에 맞게 세부 사항들을 설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시장에 오셔서 저가형 제품을 고르실 때 제발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공사 방식의 설정, 시공자 섭외, 공사 과정 및 자재 선정과에 대해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난 욕실 리모델링 공사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2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른 리모델링 사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